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자미두수 카드에 대한 각각의 구성 요소를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자미두수 카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이제 34장입니다, 총.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 구성 요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화면이 다 안 들어오겠네요. 네, 조금 제가 작게 잡아서 한번 간략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자, 이렇게 10장의 카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4장의 카드가 더해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총 14장, 14주성입니다. 요게 주성에 대한 카드고요. 자미두수에서는 이 14장의 카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중시한다면 이제 뭐 어려울 거 없이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카드에 대한 이 순서, 번호들이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뭐 이것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조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14주성의 일반적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자미계 성계와 천부계 성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별들이 14주성이 가장 메인이 되어 있고 마치 타로 카드로 본다면 이게 그 메이저 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개의 그 보성은 마이너 카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어떤 재미난 부분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메이저 아르카나,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를 딱 보실 때에도 이 카드가 0번을 제외하고 7장씩 나뉘어서 1번부터 7번, 그리고 8번부터 14번, 그리고 15번부터 21번까지 해가지고 쭉 3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보게 되죠. 그렇게 보는 것처럼 뭔가 그 조합들이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이 카드도 자미두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성도 어떤 조합이 있고요. 이 부성도 어떤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성의 조합과 부성의 조합이에요. 자, 주성의 조합은 천부계 성계와, 그러니까 자미계 성계와 천부계 성계, 그렇게 보통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자, 요 각각의 순서들인데, 우리가 보통 자미두수에서 카드는 4가지 큰 부류로 나눕니다. 4가지. 자부연무상, 그리고 살파랑, 그리고 거일, 그리고 기월동양. 이것들이 또 다시 또 2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더 파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조합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 자미두수에서는요. 자미두수에는 삼합이라고 그래서 삼방사정 또는 이제 삼합궁이라고 해서 이 어떤 3개의 조합을 어떤 이 12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12칸 마치 이제 황도12궁처럼 그렇게 12칸인데 그 중에서 이제 4칸씩 건너뛰어가지고 총 3개의 자리들에 어떤 별들이 배치했는지의 그 조합이 기본 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4개 이제 총 8개의 조합이 나올 수 있고 그 중에 4가지가 이제 메인으로서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카드를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자미, 자부연무상이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자미, 천부, 염정, 그리고 무고, 자미, 천부, 염정, 무고, 그리고 천상. 이렇게 한 가지의 세트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일이 한 세트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칠살, 파군, 탐랑해서 살파랑 이렇게 한 세트를 이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일, 그리고 보면은 청기, 태음, 기월, 동, 양,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자, 다 나오네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4개의 세트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제 보통 절대는 아니에요. 그냥 기본 성향을 보다 성향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자부연무상 요 조합 있죠. 요 자부연무상은 어떤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령 이제 그 사장님 그런 형태입니다. 사장님이고 여기는 이제 그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살파랑은 어떤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개혁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이게 이제 정부 자체라면은요. 정부의 어떤 관리직 그런 것들이라면은 여기가 어떤 장성이라든지 기업가라든지 이제 여러 실무들을 많이 이제 좀 익사이팅하게 경험하는 사람들 이 전문직은 이 이쪽과 이쪽을 이제 보좌하는 쪽 그리고 기울동향은 이 전문직을 보좌하는 쪽 당연히 이쪽도 보좌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무원의 어떤 그 보직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해 볼게요. 근데 이게 약간 오해하기가 좀 쉬워서 좀 그렇게 왜냐면은 어떤 등급을 매기는 것 같아 가지고 무슨 의미냐면은 이 자부연무상 계통이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장차관 그런 경우라면 이 거유조합은 사무관 우리 행정고시 패스한 사무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7급 9급 공무원이에요. 이 살파랑은 특별히 이제 이 공무원들과 함께 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그 군인들 어떤 약간 그런 느낌들이거든요. 그리고 검경 또는 이제 그 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각각의 특징들을 카드의 특징들을 알면은 좀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가 좀 잘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막연한 그 포괄적인 부분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나머지 카드들의 특징들 그 뉘앙스를 좀 파악을 하면은 좀 더 쉽게 그 감을 잡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업가라던가 아니면 주요 관리직 그런 쪽에 있다. 그렇다면은 이 자부연무상 그룹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그 그룹의 특징, 성향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뭔가 이 사업 같은 것들을 하긴 하는데 제조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조직을 이끈다라기보다는 그 프로젝트 단위로 이끈다라던가 어떻게 조직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 딱 있으면은 자 애들아 이제 해쳐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일하다가 그 프로젝트 하나 딱 끝나면은 자 이제 해산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팀이 구성이 되는 요소라면은 그러한 어떤 개념의 회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 단위의 어떤 팀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되는 것들은 이 살파랑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익사이팅함을 상징해요. 살파랑은요. 그리고 이제 이 거일은 약간의 그 전문직 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프리랜서라면은요, 얘네들은 어떤 팀 단위로 이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막 그런 형태라면은 얘는 그냥 그 프리랜서의 직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얘네는 프리랜서 일해도 일을 안 가리거든요. 그냥 돈 되는 것들은 다 합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자기 고집이 대단해요. 근데 얘네들은 얘보다는 좀 수용적이에요. 좀 수동적이에요. 얘네들이 적극적이라면 능동적이라면 얘는 좀 수동적입니다. 소극적이고. 대신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일 처리를 이제 좀 잘하는 편입니다. 이 귀월동양은 약간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 위쪽에 있는 애들은 약간 좀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강성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나 역경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뭐 극한 거 뭐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지 뭐 하고 뭐 그냥 딱 넘어가는 그런 기질이 강하다면은 밑에 있는 애들은 온순하게 사는 걸 선호해요. 야, 뭐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그래도 이제 얼마 정도 이상 벌고 차는 뭐를 한번 끌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 애들이 이제 위쪽 라인이고요. 밑에 쪽 사람들은 태생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런 성향이 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순하게 이제 서로 이제 그 불편함 없이 잘 사이좋게 넘어가는 것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더 밑에 쪽은 선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수장이 되기를 굉장히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요. 위쪽 애들은 자기가 이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밑쪽 쪽 애들은 그 수장이 되는 것들을 그닥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그 어떤 전문직, 자신만의 어떤 분야라든지 그런 전문직이 있고 사람들과 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는 그런 구조라면은요, 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안정적인 느낌이라면 얘네들도 안정적이긴 한데,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는 한데 얘네들처럼 뭔가 능동적으로 자기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시키는 일만, 주어진 일만 하면서 별 트러블 없이 조용하게 얇고 길게 사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쪽이 이쪽입니다. 약간의 그 보수적인 느낌들도 상당히 강해요. 이쪽이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이러한 기반, 이러한 전체 이미지를 깔고 그 상태에서, 이거를 깐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령 이 파군이라는 별도 상당히 가벼운 벌이거든요. 엉덩이가 가벼워요. 이제 뭐 수시로 이제 막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했다가 막 뒤엎었다, 막 이렇게 다시 가게 오픈했다가 뭐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닫아버리고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막 이 청개라는 별도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를 하나를 진득히 하지를 못해요. 이 둘 다 마찬가지예요. 파군이나 청개나. 그런데 그럼 성향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은 역동적인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쪽은 소극적이라고. 그래서 이쪽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창업도 쉽게 하고 폐업도 쉽게 해요. 이쪽은요, 이것저것 많이 알아봐요. 이 일 알아봤다가 저 일 알아봤다가. 그런데 오픈하지는 않아요. 투자는 잘 안 합니다. 이제 이러한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제 나머지 카드의 그 의미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부분들을 특색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시면은 자미투스 카드들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